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쳐쓰기라는 부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 책도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고쳐쓰기, 7장은 이게 뭐 어떤 모임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생략하고 공부에 관한 부분은 8장으로 넘어와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에이전트에게, 제작자에게, 감독에게,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요. 그죠? 보여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걸 쓰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작자들이 솔깃해서 그거 나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고 싶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 내가 다 알아서 감안해서 볼게 라고 하지만 막상 딱 주고 나면 내가 아직 다 완성 안 됐다는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최고의 완성본과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비교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최고의 완성본이냐면 투자가 확정되고 배우들에게 여러 번 읽혀지고 또 이제 수정을 굉장히 많이 몇 년 동안 고쳤던 그런 시나리오와 나의 초고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점들이 어마무시하게 발견이 될 거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거 그냥 썼다고 했는데 아직 완성본 아니라고 했는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으로 판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초보 작가구나 이렇게. 그래서 당장 보고 싶어 한다, 뭐 한다 해도 마음을 이제 느긋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왜냐면 훌륭한 작품에는 다 무조건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죽이는 가장 주된 원인은 시나리오 작가가 고쳐 쓰고 재작업하고 다시 생각하고 가다듬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품을 소중한 작품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도 사실 시나리오 계약을 하면 몇 번만 쓴다라는 이제 계약을 하지만 사실은 또 여러 번 할 때도 있고, 제가 혼자서 하는 작업 같은 경우, 제가 애착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될 때까지 고쳐보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다시 시나리오를 고칠 때는 이제 한동안 보시지 마시다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업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작업을 하면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고쳐쓰기는 계속 해야 된대요. 완벽한 초고를 써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장면 하나하나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래요. 페이스와 이야기 논리, 캐릭터를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제작자 입장에 서 있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읽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 입장에 서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또 읽어보시고, 감독 입장에 서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감독은 뭘 하고 싶을 텐데, 제작사는 이런 게 문제일 텐데, 배우는 이런 캐릭터라면 하고 싶을 텐데 라는 여러분만의 답이 떠오르실 거예요. 시나리오를 쓸 때 들였던 시간만큼 고쳐쓰기에 투입하래요. 아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래요. 그래서 저도 저와 함께 12주의 기적, 12주 동안 시나리오 초고를 쓰는 수업이잖아요. 그걸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쓰셔야 된다고. 무조건 고칠 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써야지 첫 번째 작품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은 초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다듬어도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너무 잘 쓰고 싶으니까 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는 초고예요. 그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여러분이 삐까뻔쩍할 정도로 고쳤어요. 한 줄 한 줄이 끝내주고 행동 묘사도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제작사랑 회의를 해봤더니 하나를 딱 바꾸고 싶어 하는 거. 끔찍한 인간 하나가 시나리오 전체를 바꿔야 되는 아이디어를 낸대요.
이를테면 주요 캐릭터 하나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야 돼 이런다든지 해피엔드가 아니라 슬픈 결말이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의견을 낸대요. 진짜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이 만든 그 훌륭한 것들을 내다버릴 준비를 하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추접스럽고 더러우며 냄새나는 신형 엔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눈이 번쩍번쩍 나는 증기기관을 만지작거리는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꼴이다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더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누군가 의견을 내고, 이거는 작품은 시나리오 작가는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작업이고 이게 내 작품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조금 힘들었어요. 시나리오 작가가 작품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결국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다 고치고, 누군가가 감독이면 감독, 제작사면 제작사, 뭐 혹은 투자사면 투자사, 다 자기의 의견을 하나씩 보태서 고치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각자가 그게 일이거든요. 그들의 일. 그죠? 감독님도 감독님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기 일이고, 투자사도 자기가 뭔가 의견을 내서 고치는 게 자기 일인 파트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제작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요. 시나리오를 더 낫게 만들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까지 검토 담당자들이 어느 누구도 개선할 여지를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또 그들의 비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시나리오를 계속 고쳐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제작자에게 시나리오를 보여주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대요. 시나리오 포맷요. 자, 이 부분도 진짜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조만간에 저희 이제 골든 해피어 카페에 보면 시나리오 포맷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시나리오 포맷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신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과 사실 시나리오를 흔히 우리가 한국형 시나리오를 읽는 포맷이 조금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신의 한글로 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포맷을 사용했을 때보다 페이지가 10장 이상, 20장 이상 막 몇 배로 늘어요. 보통 75장인 것들을 79장인 거, 제가 쓴 79장짜리 시나리오를 옮겨 적었을 때 120페이지, 119페이지가 나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포맷 자체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쓰는 포맷으로 쓰는 걸 저는 추천하지만, 그나마 신의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면 알아서 글씨체와 간격을 맞춰줄 테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 포맷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처럼 보인대요. 일단 여기서는 정해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0, 행간 160%, 10폰트 내지 11폰트를 쓰는데요. 10폰트를 썼을 때는 75페이지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폰트를 썼을 때는 거의 85장 정도로 쓰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10폰트 70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적절한 장수예요. 좀 많이 초과되지 않은 장수. 장수가 초과되는 글을 쓰시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영화를 찍었을 때 다 편집돼서 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이 나오지 않고 이미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이게 시간 계산이 안 된 시나리오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미 부정적으로 봐요. 이제 아마추어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런 거,
적재로 적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 시나리오에 날짜를 적지 말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구닥다리로 보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몇 고인지도 기입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입은 해놓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테 줄 때는 기입할 필요는 없죠, 사실. 그죠? 남한테 줄 때는. 내가 내 파일에 저장할 때는 필요해도 남한테 줄 때야 뭐 몇 고인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2고라고 하면 더 개발해야 된다고 할 거고 10고라고 하면 그만큼 했는데도 왜 이러냐고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넣을 것 같아요. 이 부분요.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 캐릭터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페이지를 적지 말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나리오 쓰면 그런 페이지를 안 적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예비 작가님들 시나리오 받아보면 다들 인물 설명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읽으면서 파악하는 거지 영화에서 우리가 인물 누구 나오는지 알아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도 그걸 적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미국 책이니까 이제 각자의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저 같은 저 개인적인 그 취향으로는 저도 적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시나리오 다운받아 보면 앞에 안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시중에 이제 시나리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면 안 적혀 있어요. 보통 그런 건 연극계나 드라마의 관행이래요. 그래서 TV 시리즈 극본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판매용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걸 넣으면 오히려 모르는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서 페이지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제목은 모두 대문자면 좋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줬고요. 판매용 시나리오를 쓰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맞춤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맞춤법을 저도 좀 잘 못 맞추는 편이고 오타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 막 어디 돌려야 될 때는 막 PD님들이 봐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되는데 저도 좀 워낙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줄이는 방법이 입으로 읽어보기를 하면 좀 보이더라고요. 그 한글에서 잡히지 않는 오타들은 내가 스스로 입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런 오타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글 자체가 되게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맞춤법을 좀 확인해야 된대. 여기서는 또 하나의 예는 뒤에서부터 읽어보래요. 시나리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은 흐름에 빠져서 맞춤법을 놓치는데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거 글로서만 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대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까 봐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길이래요. 너무 길면 다듬을 필요가 있대요. 왜냐면 긴 거는 딱 받아보면은 집어드는 순간 제작자들이나 이 많은 시나리오를 읽었기 때문에 단방에 이 시나리오가 너무 긴지 짧은지는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 리뷰해달라고 하면 쏙 뒷페이지 먼저 봐요. 그래서 너무 공들여서 썼는데 130페이지 이렇게 나오면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건 다 잘려야 되고 잘 못 쓰는 사람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기 때문에 어떨까요? 모든 이야기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을 때와 이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 영화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다 안 좋게 보려면 다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긴 시나리오는 결국은 누군가 고쳐야 된다는 확정이 나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리오 수정 작업을 하는 다른 작가나 감독이 씬을 더 빼거나 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더 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제가 쓰는 글은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회의를 통해서 한두 씬이 추가되거나 감독님이 추가하거나 할 여지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가 다 방송되도록 하는. 제가 그래서 각색한 소원이나 혹은 로망이나 이런 작품들은 사실 실은 제가 썼던 거에서 크게 내용상의 변동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좀 딱 맞춰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하게 막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데 너무 방대한 양을 적어서 여러분이 주시면 어쨌든 또 감독님이 뭘 또 추가하게 되고 제작자가 뭘 또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 다 쳐내냐면
편집할 때 쳐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너무 분량이 많으면 바로 심적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영 시간이 95분이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래요. 요새는 뭐 2시간 넘는 영화들도 있지만, 뭐 저는 한 100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95분에서 100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 사실 2시간만 돼도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 내가 2시간이나 앉아 있어야 돼. 어벤져스 볼 땐 좀 안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특히나 코미디 시나리오는 짧게 쓰셔야 된대. 왜냐면 재밌다는 것 자체를 유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대요. 110쪽이 넘어가는, 외국 기준으로 110쪽이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썼다면 가장 재미없는 10페이지를 끊어내래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고쳐쓰기 부분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람 찾아가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랑 제목 정하기랑 저작권만 하면 이 책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곧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로버트 맥기의 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12주 동안 시나리오 초고를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해피어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다시 시작되는 12주의 기적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4년, 5년 동안 작가 공부를 했지만, 혹은 1, 2년 동안 계속 작가 공부를 했지만 글을 한 번도 못 써보신 분들도 다 초고를 쓰시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못 쓰면 벌금을 문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로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함께 하시다 보면 초보가 일단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후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고치시면 된답니다. 어쨌든 초보를 쓰는 반이니까 기초가 없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초보를 혼자 쓰기 좀 힘드신 분들도 3달이면 초보를 쓰니까 혼자 쓰면서 1년 동안 안 써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어쨌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글 써요.